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잠깐 읽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약간 더러운 이야기입니다. 똥내, 똥스멜, 왜 택시는 냄새가 나는가? 라는 걸 얘기해보죠. 자, 어느 분께서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면 크게 의미 없다. 픽업 거리 보이는데 태울 수 있는 팁이나 이런 부분은 길방이 확률도 높고 좋다. 요금 떼일 확률도 높고 목적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길방이 엄청납니다. 사실 이건 맞아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그게 좀 스트레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 내려놔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일단 대충 어디로 가주세요 하는데 그게 반복되고 계속 운행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다. 인사 부분은 당연히 하는데 길방이 기사도 이력이 안 남기 때문에 책임감 별로 못 느끼고 손님도 정상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길방 손님 이미 탔는데 내리라 할 수도 없고 뒤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사고 위험이 개인적으로 길방 경험이 추천이지만 지속 가능하고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건 제 생각엔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쭉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하긴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비가맹, 물론 저는 이제 가맹이긴 하지만 코를 어느 정도 수락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데 이렇게 피크 시간에 도저히 손님까지 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그 길방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당신 얼굴 좀 보자. 목소리 바꾸지 말고 타다 할 때는 카카오 물어뜯고 안 되니까 카카오 가맹하고 이제는 카카오 물어뜯네. 에라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냐. 근데 그냥 변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당연히 샘도 나고 관심도 가고 나도 그렇게 벌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깨달은 게 있죠. 결국 시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택시 손님도 한정되어 있고 그 택시 손님 중에서 그나마 중형 택시는 손님군이 가장 많죠. 반면에 거기에서 이제 대형 택시 손님은 더 적고 당연히 블랙 택시 같은 경우에도 손님은 더 적고 결국은 손님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죄송합니다. 일단 손님이 한정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변화로 인해서 돈을 벌거나 뭔가를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가면 중장기적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택시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단기적으로 고급 택시나 대형 택시가 손님이랑 수요 공급 불일치하면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루에 50만 원, 60만 원씩 벌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고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죠. 손님들의 하소연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처럼 부재를 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게는 계속 해주지 않는다는 거겠죠. 결국 우리 택시 기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디가 돈을 더 번다라고 소문을 듣고 가는 건 의미가 없다. 어차피 금방 그렇게 수입이 특정한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건 문제이고 지자체가 법을 바꿔서까지 해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대형 택시 이것저것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중형 택시로 바꾸고 이제 이것만 계속 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어디 더 버는 건 의미가 없다. 결국은 그나마 손님이 가장 많은 곳에서 매출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거예요. 중형 택시가 가장 많고 중형 택시가 수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형 택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노력을 해서 그 방법을 어느 정도 가지면 이건 지속 가능하다. 하지만 대형 택시나 고급에서 단기적으로 수입이 많이 오르더라도 그런 건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형 택시, 고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있고 가맹이기 때문에 결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조금 심해지면서 수수료가 변했죠. 당연히 어떤 가맹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사를 늘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좀 낮췄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한이 있겠죠. 영원히 계속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내에 이제 기사가 일정 이상으로 늘어나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덜 답답하죠. 가맹 입장에서. 그리고는 수수료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 문제는 이거죠. 단기적으로는 수수료나 뭔가 혜택이 있어서 가입을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이제 가맹이 아쉬울 게 없어지면 수수료를 조정해서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중형 택시는 우리가 어차피 떼는 게 최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이나 플랫폼 사업자나 코를 뿌려주는 사업자가 뭘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그걸 많이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맹은 일정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가맹 사업자도 욕심이 나겠죠. 기사들이 수입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네?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이제 수수료를 새롭게 계약하는 아니면 갱신하는 그 시점에는 얼마든지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리지 말아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맹은 수수료가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문제가 그 매출이 늘어나는 상당수를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둬야 된다. 네. 그래서 가맹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노력을 해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다. 왜? 매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식으로 사실상 세금 부분이 좀 이해 안 되는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가 정책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서 매출을 많이 올려봤자 가맹사업자도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당연히 그들이 조정해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려는 노력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 기사들은 또 매출이 오른 부분에서 많이 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 게 결국은 그거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은 중형에서 그러니까 택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사실 택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도 사실 욕심이긴 하지만 택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중형 택시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노하우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많이 실제 벌게 됐을 때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가맹으로 많이 버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타다 하다가 카카오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왜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이러냐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경험을 한 거죠. 가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가맹 수수료가 뭐 어떻고 수수료가 언제까지는 어떻다. 이게 마치 기사를 위해주는 듯 하지만 확실하게 경쟁 사업자가 이제 영향력이 조금 낮아지고 나니까 수수료가 올라간다. 조정이 된다. 결국은 얘들은 기사 편이 아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가맹 사업자를 뭐 혜택이 있을 때 가입을 해서 뽑아먹는 게 맞지. 걔들이 우리가 영원한 동업자가 아니잖아요. 걔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수료를 우리 택시 기사님들 힘드시죠? 그러면 3% 1% 아니면 수수료 지금 안 받을게요. 해주나요? 심지어 이제 가맹을 접고 정리하는 사람은 손해를 받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수료 받은 거 돌려드릴게요. 하나요? 가맹은 우리의 동업자나 우리가 같이 우리 개인 기사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경쟁할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굳이 그들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속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너무 가맹 사업자의 우리 개인 기사들이 뭔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독과점이나 하나의 사업자가 확실하게 우위에 서면 더 기사들은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 있는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게 우리 기사들에게는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티가 잘 됐으면 하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티가 잘 안 되면 저 역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중에 또 카카오 블루 같은데 가입을 할지도 몰라요. 모르죠. 근데 적어도 경쟁 사업자나 경쟁 모델이 있으면 기존의 시장에서 잘 나가던 그들이 의식을 하고 뭔가 수수료를 조정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입장마다 다르니까 그러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 볼 건 똥스멜, 똥내. 엉덩이도 땀을 흘리나? 근데 이게 웃기지만 그래서 택시를 조금 하신 분들은 대부분 뒷좌석에 시트를 깔죠. 시트를 깔거나 방석을 두거나 하시죠. 그걸 왜 하시냐? 이게 좀 웃기긴 한데 택시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냄새가 나네? 차에서 냄새가 나네? 이게 기사에서 나는 냄새구나. 아니면 나한테서 나는 냄새인가? 그래서 목욕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뿌리죠. 근데 그래도 냄새가 나네? 이 실내 쾌쾌한 냄새는 뭐지? 의문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시트에서 냄새가 난다. 근데 진짜 그 시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손님이 타시는 시트에서. 그래서 차량 안의 냄새에 대해서 쭉 맡다 보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주로 보면 첫 번째가 시트고 두 번째가 손님이 발을 두는 뒷좌석의 바닥입니다. 이렇게 코로 한번 맡아보시면 나실 거예요. 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손님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이제 이건 뭐 체형이나 뭔가를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 난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살집이 좀 있으시고 근데 살집이 좀 있으신데 택시를 딱 타셨는데 뭐 이를테면 손에 손수건을 들고 있다.
그럼 이제 쉴 새 없이 땀을 닦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높은 확률로 엉덩이에도 땀이 나시나 봐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엉덩이에 땀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경험상 땀을 많이 흘리시고 약간은 체중이 있으신 분들이 타고 내리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트에 땀이 약간 뭔가 수분기가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근데 약간은 좀 쫄리지만 그 땀이 약간 젖어 있는 그 시트를 코를 가까이 가져가 보면 높은 확률로 약간은 똥스멜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옥이 시작이죠. 열심히 닦아도 문제는 그게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탈취제 많이 쓰고 해도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손님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누적이 되면 진짜 아무리 노력하고 방향제를 써도 택시 실내에서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진짜 무조건 납니다. 왜? 이건 진짜 잘 안 빠지거든요. 냄새가. 그래서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면 이제 많은 기사님들이 그냥 시트나 방석을 깔죠. 시트 커버를 씌우거나 뭐 뒷좌석에 시트 커버를 전체를 씌워도 요즘 뭐 4, 5만 원이면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방석을 하면 뭐 1, 2만 원이면 하니까 그걸 두는 거죠.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런 손님이 타시면 네 그냥 커버를 빼서 아니면 시트, 방석을 그냥 세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조금 됐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버리고 새 걸로 바꿔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시트에 커버나 방석을 쓰시죠. 그리고 또 요즘에 어떤 분들이 약간은 걱정이냐면 이게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하니까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강변이나 한강 뭐 변 주차장 이런 데서 콜이 뜬 경우에 높은 확률로 사람들이 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운동하거나 조깅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시원하게 네, 택시를 불러서 타시죠. 근데 그 타신 분들이 땀을 흘리셨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땀은 닦는데 이마에 땀은 닦는데 몸에 땀은 닦는데 엉덩이에 땀은 엉덩이에 그 땀은 못 닦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나 또 시트에 축축하게 젖어든다.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스멜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더러운 얘기지만 혹시 밥을 드시는 분들은 더러운 얘기지만 그리고 뒷좌석에 그래서 사실은 열선이나 통풍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열선이나 통풍 기능이 있더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커버나 방석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돈 들여서 뒷좌석에 열선이나 아니면 뭐 통풍까지 있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고급 택시 같은 거 아니면 대형 택시는 뒷좌석에 열선이나 통풍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현타 오죠. 그런 손님이 타고 내리셨는데 내가 방석 같은 걸 쓰지 않았다 그러면 현타가 진하게 옵니다. 그게 그 냄새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풍이나 열선이 있으면 결국은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있는 건데 문제는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씌워놓은 상태에서 그런 손님을 몇 번 경험한다? 그러면 이제 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는 구조거든요. 열선은 그래도 그냥 시트 자체에서 열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선을 키면 그 냄새가 퍼지진 않아요. 그런데 통풍은 밑에서 바람을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죠. 그러면 시트에 밴 그 약간의 똥스멜이 통풍을 키면 그 냄새가 실내에 은은하게 퍼져요. 그러면 고급 택시나 대형 택시를 하면서 제가 현타를 온 게 그거예요. 일반 택시는 뒷좌석에 통풍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고급 택시, 대형 택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통풍도 달죠. 기능을 달죠. 저도 기존에 하던 그 카니발도 통풍이 있었고 그 전에 고급 택시도 통풍이 있었는데 그런 손님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여름 같은 때 이제 손님한테 점수 잘 받겠다고 통풍을 키면 그 냄새가 은은하게 실내를 뒤덮죠. 그러면 또 현타가 와요. 근데 또 고급 택시는 그 뒤에 통풍까지 달려 있으면 그 시트 한번 다 바꾸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못 바꾸죠. 그러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페브리즈나 탈취제 뿌려놓고 환기시키고 냄새 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님이 안 타주면 좋은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또 그런 손님이 간간히 타요. 타면 또 답 없죠.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하면 이제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살집이 있으시고 근데 땀을 조금 닦으시고 막 손수건 쓰시는 그런 손님이 타고 내리면 싸하죠. 싸하고 타고 내리시면 정리하면서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 시트에 혹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걱정이 돼서 한번 맡아보죠. 그러면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택시, 대형 택시가 뜬금없이 또 이걸 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내용이 가긴 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참 보기 좋아요. 멋지죠.
검은색, 아니면 대형 택시 타면서, 멋지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런 경험하면서 현타가 와요. 경험하면.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대형 택시, 고급 택시. 그리고 일반 택시도, 뭐, 뒷좌석에 웬만하면 시트 커버나 방석이라도 두십시오. 그 밑에 자꾸 움직여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밑에 꼽아놓으면 덜 움직이거든요. 방석이라도 두고, 그래야지 이 손님에서 냄새로 인해서, 네, 해방이 됩니다. 뭐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실내에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난다라는 분들은, 네, 높은 확률로 맡아보십시오. 조수석 뒷자리에 가장 많이 타시니까 그렇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시트에, 바닥에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아마 거기가 냄새, 네, 나는 곳일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매트. 근데 우리가 기사님들이 매트는 자주자주 이제 청소하시죠. 뭐 충전소에서 그 세탁 돌리는데 꽤 많은 분들이 시트는 별로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냄새나 그 문제의 곳은 사실은 바닥 매트보다는 그 뒷좌석의 시트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드러운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뭐다? 사람들은 엉덩이에서도 땀이 나는 분들이 많으시다. 감사합니다.